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투표 첫날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37.51%.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그때의 1일차 투표율, 그때보다 7.5%포인트나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. 역대 최고치입니다.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굉장히 높은 거죠. 우리 당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 당을 꼭 지켜내야 되겠다는 당원들의 뜨거운 열망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. 투표율이 지난 한동훈 대표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조용하지만 개혁을 바라는, 제대로 된 당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데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하고 김문수 올라갈까요? 김문수 후보. 예, 최종 투표율은 오늘 실시하는 ARS 투표까지 합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첫날 투표율이 작년 전대보다 7.5%포인트는 높다. 지금 이겁니다. 김희정 의원님. 네. 뭐 후보들이야 뭐 아전인수격을 해석하는 게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객관적 보시기에 투표율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? 저는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뭐 투표율이 높다고 득표율에 지금 그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. 오히려 예. 투표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솔직히 국민의힘이 뭐 10몇 %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아유 전당대회 어떻게 되는지 니들끼리 잘해봐라. 그게 당이냐. 뭐 국회의원들 전원 배지 떼라. 뭐 이런 얘기 듣고 다녔거든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급기야 내가 속한 당원 명부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겠다고 나섰습니다. 바로 그 당원들이 투표하는 게 전당대회입니다. 예.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이렇게 뭐 곤욕을 치르구나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500만 당원들의 야,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계좌 통해서 돈 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간다고 이런 개인정보에까지 침해가 있고 야 그냥 당원인데 나한테까지 정치 사찰하겠다고 이런 느낌을 줘서 사실은 굉장히 이 당내 내부 사정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으켜서 이렇게 뭐 조국 사면이라든지 인사 네. 관련된 참사 이런 문제가 한 축이 있고 또 특검이 일반 당원들까지 건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득표율 관련돼서는 함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살짝 좀 떠봤는데 안 넘어오시는군요. 네.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4개 조사기관이 연합해서 한 MBS 조사입니다. 장동혁 후보가 33%, 김문수 후보가 30%, 안철수 후보 8%, 조경태 후보 7%입니다. 물론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도 17%였습니다. 호 대변인님. 네네. 물론 표본 수가 좀 적어요. 이건 이제 일반 전체 조사에서 일부만 좀 떼서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추세상 상승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이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보면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 이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누가 더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 경쟁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? 1, 2위 후보가 그 영향인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지냈었고 지명도가 더 높고 정치 경력 굉장히 훨씬 더 오래 되셨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판단한다면은 지지자들이 판단한다면은 지금 좀 더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젊고 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? 네.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2번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.
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경쟁해가지고 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면은 뒤집어지지 말아야죠. 김문수 후보도 요새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뭐 내일 끝날지 결과 나올지 결선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저는 오인은 하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강성 발언 경쟁하는 것은 저는 득표전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. 본심보다는. 진심이라기보다는 그쪽이 어쨌건 그래도 조직화된 그래도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지만 그 밑바닥 저변에 있는 우리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현명한 선택 그런 것을 좀 더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투표하면 까봐야 아는 거죠. 전체 응답자로 대상을 좀 넓혀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. 조경태 후보가 20%로 득표를 하고 김문수 후보 14%, 안철수 후보 11%, 장동혁 후보가 11%. 모두 이제 오차 범위 1, 2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. 홍익표 대표님. 여기서는 또 소위 찬탄 후보들이 또 선전하는 모습이고요. 이제 저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. 과거에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당심과 민심이 조금 괴리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민심에서 1등한 사람이 당심에서 2등하는 경우 종종 있지만 네. 지금 이 경우는 당심 쪽에서는 1등인데 민심 쪽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. 예,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몰라 말씀 보면. 다시 지금 저는 드리면서요. 이제 여기 네. TV조선에서 보여준 이제 그 지지율 예.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요 지지율 나온 걸로 봤을 때에 이렇게 1등과 4등이 당심과 민심에서 엇갈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런 게 있고요. 그만큼 지금 현재 당심과 민심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. 예. 두 번째는 이 와중에 그럼 누가 제일 고민스러울까 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. 김문수 후보가 제일 고민스러울 것이다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장동혁 후보를 꺾기 위해서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과 그렇지 않고 안철수 조경태 후보 어차피 그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끌어안아서 그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도 또는 통합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리더가 될 건가 하는 거에 예. 대한 김문수 후보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저거는 단순히 현재로선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1차에서 뭐 장동혁 후보가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와서 결선 투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나 그 조경태 후보를 찍은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당의 진로와 관련돼서 김문수 후보의 고민이 매우 깊어진 것 같다. 더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혁신 후보를 끌어안는 방향을 할 거냐. 이게 아마 김문수 후보의 그러니까 그 당선이 대표 가능성이 유력한 김문수 후보의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. 예, 우리 또 홍익표 대표님의 또 정치 오래 하신 우리 홍익표 대표님의 노련한 분석이 또 엿보이는 평가였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? 가장 고민이 많은 김문수 후보의 판세 해석 들어보시죠. 일부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원들은 언론도 안 본다, 답하기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강성의 우리 당원들은 여전히 그 투표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분들은 좀 더 뭐 사이다 발언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 성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전체 지금 투표율이 37% 오늘까지 합치면 투표율이 거의 책임 당원의 절반 이상 올라와 버리면 그 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